일단 이건 난이도 순이에요. 네, 난이도 순이라 개념이 이것저것 다 섞여 있으니까 참고해주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시작은 1번부터 볼게요. 그래서 1번 보면은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두점 PQ라고 돼 있죠. 그리고 시각 T에서의 뭘 줬어요? 예, 위치 줬죠. 자, 근데 보면은 PQ 두점 PQ 운동 방향이 K에서 동시에 바뀐다라고 돼 있지. 자, 그럼 일단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거는 뭐를 의미하는 거라고 했었죠? 어떤 게 어떤 거? 그치, 속도가 0일 때를 찾는 거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이제 그때 x1에 대해서 속도를 구해보면 3t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24 이렇게 되겠지. 지금 보면 알겠지만 x1하고 x2 같은 경우는 x2는 문자가 있지만 x1은 문자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x1의 운동 방향을 언제 바꾸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겠지.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x를 지금 미분을 했고, 이거를 이제 인수분해 해보면 t 값이 4 또는 마이너스 2가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야. 자, 여기까지 별 문제 없죠? 그럼 4겠어요? 마이너스 2겠어요? 네, 4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지금 x1이라는 친구는 4에서만 위치를 한 번 바꿔, 한 번. 한 번밖에 안 바꾸니까 당연히 얘도 그걸 몇 초에서 바꿔야겠어, 운동 방향을. 4초에서 바꿔야겠지. 그럼 저기다가 4를 대입하면 큰일 나죠? 속도에다 대입해야죠. 그럼 속도를 또 구해주면은 2t-a. 그래서 t에다가 4를 대입하게 되면 8-a니까 a가 8이 나온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k는 이미 구했죠? 4초에 바뀌는 거니까. 그래서 더해주면 12가 나온다는 걸 바로 확인할 수 있겠지. 첫 문제가 되게 산뜻하죠? 별거 아니죠, 되게. 얘 안 되면 얘기해, 은지도. 효정이도, 제이도 다. 왜냐면 초반부라 무조건 다 소화해야 되는 문제들이에요. 왜? 지금 잠깐만 지금 안 될 것 같아. 네, 조금 이따 할게. 자, 한번 볼게요. 자, 두 다음함수 F랑 G가 있어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니까 이제 무슨 식이네요? 모든 실수 X에 대하면은 그쵸, 그냥 차도만 쓰죠. 항등식 바로 나와야죠. 그럼 항등식이니까 내가 여기다가 X에다 무슨 직거래를 상관없어요. 근데 무슨 직거래를 상관없다는 건 우리 초반부에는 뭐였어요? X에다 몇을 대입해도 상관없는 거였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수투 들어오면서 미분하고 적분 배웠죠. 그래서 뭐냐면 저 주어진 식을 미분하든 적분하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가족권을 먼저 보면은 일단 X에 대입을 한번 해볼까요? 몇을 대입할 수 있어요? 네, 이거는 이제 우리 적분 개념상에서 바로 튀어나오는 숫자 중에 하나예요. 1이랑 또 몇 넣을 수 있어요? 마이너스 1을 넣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여기 1부터 1이면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1이면 둘 다 0이 되죠, 각각. 그래서 이런 걸로 정보를 하나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항등식이 주어졌을 때는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상수 대입이죠. x에다 몇 대입하는 거. 그치? 근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1을 대입하거나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뭐 딱히 지금 특별한 식이 나오진 않는데 그래도 쓰는 게 낫겠다. 밑절 본전이니까. 가족권에서 x에다가 1을 넣게 되면은 왼편이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t, gt 얘는 1 대입해보면 알겠지만 8이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면요, 이번엔 오른쪽이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부터 마이너스 1까지 tft dt. 자, 여기는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부호가. 그러니까 무조건 위에 게 더 크다 이건 아닙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은 이거 몇이냐? 마이너스 8이네요. 일단 여기까지 식이 나옵니다. 좀 더 건드려 볼까요? 뭘 건드릴 수 있을까요? 뭘 건드릴 수 있을 것 같아, 이 식에서? 껌딱지가 있어. 인테그랄 범위를 맞출 수 있죠. 정적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계산입니다. 여기 앞에 마이너스를 하게 되면 자리가 바뀌게 되겠지.
네,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게 되면은 이렇게 딱 적히게 되겠죠. 그러면서 여기 부호가 바뀌게 되겠지. 부호가 바뀐다라기보단 범위가 위아래로 뒤집히겠지. 그럼 그래놓고 두 식을 뭐 할 수 있을까? 더해봐요. 그러면 범위가 같으니까 적분 성질에 의해서 같이 쓸 수 있어요. 이렇게. DT 안 썼다. 오케이.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조정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당장 숫자 대입으로는. 그리고 두 번째 뭐 할 수 있어? 뭐 해야 됐었죠? 항등식이 나왔을 때 정적분이 나오면 첫 번째 상수 대입했고 두 번째는 미분을 했죠. 바로 튀어나와야 돼요. 이게 본능이에요. 이거는 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인데 이게 항등식이라고 줬다? 무조건 해야 할 일이 두 개인 거야. 그래서 지금 이거는 쓰일지 안 쓰일지 조금 안 쓰일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쓴 거라는 거야. 마이너스를 뭐가요?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했잖아. 그래서 여기 그냥 이거 오케이 잘 물어봤다. 안 지워도 돼요. 원래 이 상태였잖아요.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했죠. 내가 너무 생략을 해버렸어.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니까 이게 플러스가 됐지. 여기 플러스가 됐고 여기 앞에 마이너스 붙었지. 근데 이 마이너스 역할이 뭐야? 자리 바꾸는 거지. 그래서 플러스 되면서 바뀐 거야. 근데 내가 그걸 여기다 그냥 아무렇지 않게 써버렸어. 쌤 평소 풀듯이. 미안. 이거 사과할게요. 그럼 이제 너네 필기한 거에 따르면 여기다가 플러스 해주면 되겠지. 자, 이런 괜찮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자. 뭘 해야 된다? 미분을 해줘야겠죠? 그럼 미분을 하게 되면은 요거 미분할 때는 인테그럴 날리면서 요 x만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xfx 더하기 xgx 그거는 12x 세제곱 24x 제곱 마이너스 6x 여기까지 적히게 되겠죠. 자, 괜찮니 여기까지? 자, 그러면 여기서는 중요하게 할 일이 하나가 있어. 좌변 뭐 해야 될까?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는 걸 눈치를 꼭 채야 돼. 인수분해를 할 수 있죠? 왜냐면 쌤이 항상 너네들한테 이런 문제 같은 거, 항등식 같은 거 할 때 곱하기식을 되게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잖아. 왜냐면 인수분해 돼가지고 이제 조금 더 틀을 잡아줄 수 있다 이런 이름하에. 그래서 이제 이걸 x로 묶어주면은 인수분해가 된 식이 나오죠. 그럼 요거를 x로만 묶을게요. 똑같이 맞춰버리게. 그럼 12x 제곱 더하기 24x 빼기 6 여기까지 되겠죠. 그러면 fx 더하기 gx가 12x 제곱 더하기 24x 마이너스 6이 된다는 것까지 밝혀지게 되는 거지. 자, 일단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그리고 나서 나 조건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fx는 xg'x라고 되어 있죠. fx 이걸 바꿀 수 있다라고 줬네. 그러면 fx 더하기 gx가 뭔지 알았으니까 조금 구분 좀 짓자. 일로 이렇게 나눌게요. 자, fx 더하기 gx가 12x 제곱 더하기 24x 빼기 6이란 걸 알았고 나 조건에 의해서 fx를 xg'x로 바꿀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 일단 가나 조건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어요. 자, 확실히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이 문제는 그럼 이제 요거 못 보면 이 문제 못 풀어. 요걸 보면 풀 수 있어. 좌변 xg' 더하기 gx가 뭐게?
나왔어 미리? 지금 보고 그냥 느낀 거야? 수학 잘한다. 처음에 접근할 때 되게 눈치채기 힘든 거거든. 예. x, gx를 미분하면 나오는 식이에요. 우리 공미분하면잖아 이거. 그럼 공미분하면 여기 gx 나오고 뒤에 있는 거 미분하고 앞에 거 그대로 쓰고 나오죠. 그래서 뭐 할 수 있냐? 양변을 적분을 할 수 있어. 인테그럴 할 수 있어. 즉 부정적분을 할 수 있어요. 왜? 우리 인테그럴하고 미분기호 있으면 날려버리잖아. 그치? 그래서 알게 되는 게 뭐냐면 xgx가 무슨 식인지 알 수 있게 돼요. 그럼 xgx는 4x 세제곱 더하기 12x제곱 마이너스 6x 부정적분했으니까 C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이 과정까지 확실히 이해됐나요? 사실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이 문제에서. C 몇이 이게? 여기서 C 바로 나옵니다. C 몇일까요? 자, 너넨 다른 걸 본 순간 C 못 구합니다. 좌변을 보세요. X랑 GX가 곱해졌죠. 그럼 너네 X랑 다항식을 곱해보세요. 상수항 있나요? X랑 X 플러스를 곱해보세요. 상수항 있나요? X랑 X제곱 더하기 X 곱해보세요. 상수항 있나요? X제곱 더하기 뭐 이런 것도 해보세요. 상수항 있나요? 상수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C가 0입니다. 이건 공부 안 해도 많이 놓쳐요. 그러니까 이 곱하기식이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해. 이 곱하기식이 계속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가 되냐면 진짜 찐막으로 gx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럼 gx는 4x제곱 더하기 12x 빼기 6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gx가 나왔어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럼 이제 문제가 0부터 3까지 gx라고 했으니까 정적분 계산하면 끝나겠죠? 암산 가능하니? 아무도 암산 안 해주겠지? 62? 아닌데 72구나. 미안하다. 1번이 나옵니다. 자, 그럼 결국 뭐야? 이거 1 넣은 거 마이너스 1 넣은 거 썼어 안 썼어? 이런 안 썼죠? 그냥 미분한 거에서 끝나버렸죠? 근데 항상 믿져야 본전이에요. 이거 쓰이든 안 쓰이든 대입을 해놓는 게 왜냐면 훨씬 더 많아요. 도움이 될 때가. 도움이 안 되는 문제가 이제 걸렸던 거지만 평소에도 이걸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미분을 한 거에서 답이 나왔던 거죠. 됐죠? 여기까지? 문제 진짜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자, 다시 속도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실수 M에 대해서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Q, 시각 T에서의 속도를 각각 줬죠. 자, 그럼 잠깐만 우리 강조 좀 하겠습니다. 속도, 가속도 나왔을 때 문제 읽을 때 반드시 뭐 체크하라고 했을까? 내가 첫 줄에 나오는 항상. 그렇죠. 어디서 내가 출발을 했는지를 알아낸다고 했잖아요. 근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말은 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있으면 나는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없으면 그냥 없어도 되나 보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알지? 자, 그러면 이제 속도식을 줬어요. 자, 속도식을 줬고 자, 0부터 2까지 두 점 PQ가 움직인 거리가 어떻게 되고 싶대요? 같으라고 돼 있죠. 자, 그럼 거리를 얘기하고 있네. 거리 어떤 개념으로 다가가야 되는지 거리는? 예, 넓이로 다가간다고 했죠. 콕 찌르면 콕 나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계속 복습을 해야 됩니다. 자, 넓이가 같으면 돼. 자, 그러면 얘는 지금 V1은 문자가 없어요. V1은. 그럼 당연히 V1 계산을 먼저 하는 게 당연히 좋겠죠. 그리고 확인합시다. 0부터 2까지 결국 우리는 적분을 할 거거든요. 근데 넓이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우잖아요. 그럼 V1은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값이.
자, 두 분류로 걸릴 수 있겠죠. 머릿속에 그래프 그리면요. 꼭지점 0,1짜리 이차함수잖아요. 그럼 그 x 3t제곱 더하기 1의 이차함수는 x축분 항상 어때? 위에 있기 때문에 음수가 없어. 그러니까 적분하고 넓이랑 아니 정적분이랑 넓이가 같은 개념이 돼. 그럼 절대값이 필요가 없어. 그치? 아니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3t 제곱 더하기 1이라는 이 식 자체에만 집중해도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게 t제곱이라는 것 자체가 음수를 절대 만들지 않아요. 그럼 당연히 이걸 계산하면 무조건 양수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절대값 굳이 필요 없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0부터 2까지 그냥 절대값 안 쓰고 쓰겠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은 일단 6이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근데 이제 V2라는 MT 빼기 4라는 이 식의 거리, 넓이도 지금 현재 6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그치? 같다라고 돼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요 얘기를 또 한번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적분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배웠으니까 적분형을 쓰잖아.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수업 중간중간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어떤 얘기를 많이 했냐면 적분 계산을 무조건 하는 게 좋다 했어요. 특히 넓이 할 때 얘기 많이 했는데 적분 계산하는 게 좋다 했어요.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우리가 얘는 이차함수고 곡선이니까 어쩔 수 없이 적분 계산했단 말이야. 근데 반면 얘는 어때? 1차함수 직선이지. 그렇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없어, 적분 계산. 왜? 직선의 형태로 그려질 거기 때문에 그때 넓이 자체가 뭐 직각삼각형, 뭐 사다리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직접 넓이를 계산할 수 있는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이때는 저 V2에 대한 거는 적분 계산을 안 하는 게 좋아. 넓이로 다가가는 게 좋아, 정말로. 도형 넓이로. 자, 그러면 쟤를 이제 그려봐야죠. 그럼 그래프 그렸을 때 y절편이 마이너스 4가 되고 그 다음에 x절편은 n분의 4라고 나와요. 자,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럼 보시다시피 0부터 2까지라고 했을 때 삼각형 넓이로 가면 되는 거죠. 다시 적분 계산을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럼 당연히 그걸 구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많이 풀어봐야 돼요. 근데 일단 와우,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좀 멋있게 말하고 싶은데 에이씨, 그냥 1차 함수일 때는 넓이 구해. 에이씨, 좀 멋있게 말하고 싶었는데. 자, 근데 문제점이 하나가 있어. 문제점 하나가 넓이가 일단 6자 된다는 것까지 이해됐잖아. 근데 0부터 2까지잖아요. 2가 어디 있을까요? 모르죠? 그 말은 뭘까요? 케이스 나눠서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체크하지 마시고요. 그럼 2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총 몇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풀어야 될까요? 3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풀어야겠죠. 자, 그러면 가장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서 너네가 가장 계산하기 편한 케이스는 몇 번째일까요? 두 번째가 되겠죠. 그럼 이건 암산으로도 얘기할 수 있어요, 사실. 얘가 2면요. 0부터 2까지니까 요 직각삼각형 넓이겠지. 몇이야? 6 아니네?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아이고야. 요 2라는 케이스는 갖다 버려버릴 겁니다. 그럼 우리는 요것부터 진행을 할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이 넓이가 지금 우리는 6이 나오면 되는 거지. 네. 설마 계산 잘못했어요? 나 뺐냐, 왜? (10이에요) 오, 때가 되면 6이래요, 이 병딱. 답답해 죽겠네. 늘 말하지만 계산을 좀 실수할 뿐이지 수학을 좀 잘합니다. 믿으셔도 됩니다. 이거 자꾸 이거 신앙심이 자꾸 없어지고 있는데. 자, 다시 이거 돌아와서
얘의 넓이가 그러면 10이 나와줘야 되는 거잖아. 근데 얘는 그래도 계산하기 그나마 편한 게 싹 다 y값이 뭐죠? 음수죠? 예, 그러니까 그냥 이거 계산한 거에 플러스로만 바꿔주면 되겠지. 그치? 근데 애초에 우리가 이걸 넓이로 구하겠다는 것은 애초에 양수를 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이걸 넓이 계산하면 되는 거야. 싹 다 음수니까. 그럼 사다리꼴 넓이 구하면 되겠죠. 자, 그럼 사다리꼴 넓이 구하면 되니까 윗변 여기 2 넣으면은 2 대입하면 되지. 2m-4라고 해서 윗변 길이 몇이에요? 요 길이? 안 낚였네요. 낚이라고 일부러 물어봤어요. 2m-4라고 하면은 몇 살 잡을 거예요? 2m-4가 아니고 -2m 더하기 4 아니면 4-2m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아랫변 몇이에요? 이건 절대 실수 안 하죠? 네, 4죠. 그리고 곱하기 높이 2 곱하기 2분의 1 하면 되겠죠? 그럼 이게 10 나와줘야 되는 거지. 그럼 약분하고 그럼 8 이거 플러스예요. 플러스예요. 8-2m은 10이 나오니까 n값이 -1이 등장했어요. 네, 정수 등장했죠? 그래도 교훈 하나 얻자. m-1이면 물음표가 돼야 돼 일단. 물음표 던져지죠? 지금 이거는 기울기가 뭐예요? 양수인데 막상 내가 구한 기울기는 음수죠? 그럼 확인만 하고 넘어가면 돼요. 왜냐면 우리가 이런 거 m 기준으로 본 게 아니라 m분의 t가 2보다 어떤지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럼 m 값이 -4일 때 -1이 나왔으니까 이제 이상해졌잖아. 그럼 그래프를 다시 한번 그려보면은 -1이었으면은 식이 y는 -t -4 이렇게 되겠죠? 그럼 y절편이 -4고 x절편이 몇이었던 거야? x절편이 -4였단 소리인 거죠. 그럼 이렇게 생겼던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 넓이를 구한 거예요 우린 지금. 쌤아 이해되나요? 그럼 가볍게 확인해 봅시다. 그러면 자, 그럼 2 대입하면 여기다 2 대입하면 -6이 나옵니다. 그럼 아랫변 6이죠? 윗변 4죠? 윗변 더하기 아랫변 하면 윗변 더하기 아랫변 하면 10이죠? 그리고 높이 2죠? 나누기 2 하면 10 나오죠? 제대로 나왔지? 그러니까 이제 안심하고 넘어가면 되겠지. 그리고 경험치 받으면 되겠죠. 이렇게 해놓고 해도 별 문제 없구나. 그리고 만약에 뭔가 물음표가 있다면 다시 한번 꼭 대입해서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뭐 너네 공간 따로 두셔도 되고요. 쌤은 지워버릴게요. 자, 다음 케이스 가야죠. 자, 여기가 n분의 4죠. n분의 4고 이번에 2가 여기 있다라고 쳐야겠죠 이제. 그럼 0부터 2까지니까 요 직각삼각형과 요 직각삼각형을 더해주면 되겠지 이제. 그럼 여기 y절편 -4고. 자, 이제 설명은 정확하게 많이 했으니까 후딱후딱 계산할게요. 자, 왼쪽 곳 직각삼각형 넓이는 n분의 8이고요. 오른쪽 곳 직각삼각형 넓이는요 2분의 1 곱하기 2에서 n분의 4 빼야 됩니다. 2 빼기 n분의 4 그리고 곱하기 높이 찾아야 되죠? 네, 높이는 요거 2 대입하면 y좌표 나옵니다. 그럼 y좌표가 2n-4 높이는 2n-4 네, 여기까지 나오겠죠? 이게 10이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그럼 분모 꼴배기 있습니다. 양변에 몇 곱해주면 좋을까요? m일까요? m제곱일까요? m입니다. 자, 그럼 m 곱해주면 8 더하기
2분의 1하고 여기 m이 딱 곱해지는 거죠. m 한 번만 줘요? 여기 둘 다 줘요? 한 번만이죠? 이거 옛날에 너네 한번 많이 몇 번 틀렸었죠? 한 번만 해주면 이렇게 될 거고요. 뭐야? 제곱이네. 재미없었니? 그럼 10이고요. 그럼 이제 이런 말 하겠지? 전개하면 어떤 어린이? 나쁜 어린이. 전개하면 안 돼. 이거 8 넘기고 양변에 2 곱할 거야. 이렇게 바로 나오겠죠? 그럼 제곱해서 4 돼야 되는 거지? 바로 m 찾아. m 몇 도 넣으면? 3도는 1이죠? 여기까지 됐네? 다 찾았네. 2차 방정식이니까 2개 나오겠네. 끝났네. 2개 나왔네, 나. m 3개나 나왔네요, 그러면? 마일 1, 3 나왔죠. 다 더해버리래죠. 네,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죠. 아직까지는 별 문제 없죠. 여기서 할 때 그림을 일단 대충 그리는 게 맞아요. 근데 만약에 이것이 나왔는데 검토를 한번 꼭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기울기가 이상하니까 다시 한번 빠르게 검사해보면 되겠지. 근데 이 문제는 상관이 없었다. 너네 시험 문제도 별 상관이 없을 거다. 이렇게 추측하고 그 시간 단축할 수 있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이디어가. 써봐야 되죠, 여기까지. 3개지. 7번까지 합시다. 이거 어렵다. 아니야. 그래도 너네들한테 알려준 게 있는데 알려준 걸로 풀면 금방 풀어요. 자, 봅시다. 자, 최고차의 계수가 1인 4차함수 fx가 있어. 요 fx가 몇 차례야? 4차례요. 그리고요 fx랑 2분의 1x가요 원점에서 접한대. 아이고 접한대? 까지 보고 무슨 생각 들어야 될까? 이 새끼들. 0이 중근 당연한 거 해야지. 그리고 두 번째 교점식 만들어야겠다. 너네가 fx 그 문자 잡고 하는 거 아니랬잖아. 내가 대표적으로 너네가 fx랑 식을 만들 때 가장 많이 하는 행위가 교점식 잡고 하는 거야. 문자 잡고 하는 거? 있긴 있어. 근데 적어. 근데 함수랑 이렇게 교점에 관련된 게 나온다? 그럼 무조건 교점식을 써야지. 오케이? 자, 그럼 이어서 갑니다. 이제 x의 합표가 양수인 거 a, b라지. 안 알려줬어요. 어떻게 찾으려고? 안 알려줬잖아요. 그리고 s1, s2 소개했어요. 그래놓고 단서가 뭐예요? a, b의 길이가 루트 5라고 돼 있죠. 길이를 줬어요. 그리고 이거 반가워하네. s1하고 s2가 어떻대요? 같대요. 그럼 넓이가 같단 거죠. 그러면 뭐가? 정적분값이 0이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네, 넓이가 같은 거니까 정적분이 0. 자, 그럼 이렇게 될 거라 이제 f1 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fx 구하는 문제가 되는 거였지. 자, 그러면 너는 어디에 주목을 하면 되냐면 이 친구에 주목을 하면 돼요. 이제는 AB의 길이가 루트 5라고 나와 있죠. 이거는 뭐 엮어서 좀 얘기해주자면 너네 그 수학 1 할 때 이제 지수로그 함수 문제 풀 때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수로그 문제 풀 때 뭐냐면 1차 함수식을 알려줬지. 기울기가 몇이죠? 2분의 1이죠. 그럼 그 기울기가 1차 함수 기울기가 삼각비랑 연결시키면 어떻게 되죠? 탄젠트죠. 저 특수각 아니에요. 몇 도인지 모릅니다. 아무튼 그냥 기울기는 탄젠트로 연결시킬 수 있는 게 항상 디폴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내년 수능을 위해서고요. 그럼 탄젠트가 5분의 뭐죠? 밑변분의 높이죠. 그럼 그 말은 뭐냐면 밑변분의 높이를 했더니 몇이 나왔다는 거야? 2분의 1이 나왔다는 거지. 그러면 밑변하고 높이가 몇 대 몇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2대1이라는 결과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야. 자, 다시 정리한다. 문제에서 기울기가 나오고 길이를 알려줬어요. 그러면 알고리즘 이렇게 흘러가는 거야. 그럼 기울기는 탄젠트로 바라볼 수가 있고,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밑변 대 높이의 비례식을 만들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최종적인 결론이 뭐냐면 이걸 토대로 평행 이동에 대해서까지 얘기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기울기랑 길이 가지고 여기까지 아이디어가 와야 돼. 순차적으로. 결론만 보면 안 돼. 이 과정 다 와야 돼. 전혀 비약적인 논리 하나도 없잖아. 그치? 그래서 봐봐. 시계. 뭐 했다고 벌써 30분 설명했어? 시간 되게 빠르네. 지금 기울기가 2분의 1이죠. 쭉 타고 오세요. 밑변하고 그럼 높이가 몇 대 몇인 거죠? 2대 1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직각삼각형을 잡아서 2K, K라고 둘 수가 있는 거죠. 근데 AB 길이를 실제로 루트 5라고 알려줬죠. 그치? 그렇기 때문에 K가 1이라는 게 밝혀지는 거예요. K가 1이라는 게 밝혀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A와 B는 A를 기준으로 얘기하면 X축으로 2칸, Y축으로 1칸 평행 이동시키면 B라는 좌표가 나온다는 거고, B를 기준으로 얘기하면 Y축으로 마이너스 1칸, X축으로 마이너스 2칸 가면 A가 나온다는 거예요. 기울기가 나오고 길이가 알려줬을 때는 거의 요즘에서 거의 이것만 쓴다고 생각하면 돼요. 알지?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재료 준비 끝났어요. 근데 우리는 아까 처음에 쭉 갔다시피 원점에서 접하는 거였고 4차 함수랑 직선과의 교점이 나와 있었으니까 교점식을 만든다고 했었지? 그럼 교점식을 만들 거니까 어떻게 할 거냐? 또한 여기까지 얘기할게. 정적분 값이 0이다까지를 한 번에 활용할 수 있는 식을 만들 거야. 그럼 그게 뭐냐면 여기를 알파로 두는 거야. 너네가 아마 일반적으로 이제 문자를 잡잖아. 그럼 문자를 잡으면 A를 문자로 잡거든요. 근데 A를 문자로 잡게 되면은 풀이가 조금 귀찮아져요. 그래서 B를 알파로 잡을 겁니다. 그래서 A는 Y좌표가 알파 마이너스 2라고 쓰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교점식 만듭니다. 최고차인수 1이었죠? 자, 그럼 0이 중근이었고요. 한근이 알파 마이너스 2였으니까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알파 여기까지 적히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만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인테그랄 0부터 어디까지? 0부터 알파까지 넓이가 같았기 때문에 정적분 값이 몇이라고? 0이다. 자, 그 식을 이제 쓰면 됩니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게 0이다. 눈물을 머금고 뭐 해야 돼 이제? 정리해야 돼요. 심지어 더 이상 간단하게 할 수도 없는 게 여기 x제곱 돼 있죠. 평행 이동시키면 여기 식이 더 복잡해집니다. 평행도 못하고요. 0부터 알파로 심지어 돼 있어요. 0은 꿈과 희망을 준다며요. 꿈이 여기 있어요, 우리 희망과. 그러니까 갑자기 꿈과 희망이 사라졌죠. 다 포기하고 전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전개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을 먼저 전개하면은 한 번에 합시다. 한 번 합시다. 아이씨, 귀찮아. 안 해줄 거지? 전개? 내가 할게. 자, 전개하면 x 4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알파 x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x 세제곱, 안 틀리겠지? 더하기 2x 세제곱, 마이너스 2알파 x 제곱,
6. 휴버타. 하나 안 썼다, 씨. 플러스 알파 S 제곱. 여기까지 나옵니다. 확인해보면, 알파 제곱 X 제곱이다. 쌤이 좀 순서를 좀 이상하게 했어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더하기 2분의 1x. 자, 그럼 다시 시작합니다. 꿈과 희망을 주니까 5분의 알파 5제곱 마이너스 4분의 알파 4제곱 이 2개 이거 처리했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 알파 4제곱 얘 처리했고요. 마이너스 3분의 2 알파 4제곱 얘 처리했고요. 더하기 3분의 알파 4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4분의 알파 제곱 여기까지 나옵니다. 31분이네. 야, 빨리 끝낼게요. 진짜 빨리 끝내고 싶어 죽겠네 진짜. 에이씨 없어지고. 에이씨 에이 60 곱해야 돼. 알파 제곱도 나눠버리자. 에이씨 이거 몇 노에 0 나오는 거야? 이게 아니네. 제발 안 틀렸다. 안 틀렸으면 좋겠네. 어디? 이거요? 그러네요. 지우신 여기요? 네, 거기에 두 번째 거. 네. 근데 얘도 5제곱이고 얘도 5제곱이네요. 야, 이거 너네가 계산해 그냥. 야, 알파 나와요? 이게 지금 내가 며칠 돼가지고 푼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렇게 안 나와. 식이 간단하게 나왔거든. 좀 간단하게 나와. 네, 그래서 알파가 나올 거예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알파 대입해 주니 끝나요. 몰라. 일단 이건 여기까지 합시다.